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남 지역 주요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창원 성주사와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 등에서는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불 의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담아 연등을 달거나 점심 공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근무 시간에도 자녀를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데요. 정작 공장이 밀집한 창원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이런 직장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정원 90명 규모로 문을 연 LG전자 창원 공장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추첨까지 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일하다가 언제든지 또 아기를 보러 올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회사 업무에도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50년이 넘어 노후된 어린이집 건물을 새로 지어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인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축될 어린이집의 위치가 공장과 가깝다는 게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위험시설의 범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설치된 공장 전체라는 겁니다. 2019년부터 이격거리 산정 기준이 공장 담 또는 벽으로 명시되면서 공장이 빽빽하게 밀집한 창원공단의 경우 신규 어린이집 설치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2019년 시행규칙 개정 전 설립된 직장 어린이집들도 증원 등 변경 인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이격거리를 담벼락이 아닌 공장 외벽 등 실제 위험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격거리의 어떤 취지가 아이들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는 건데 그걸 담보하면서도 또 그 부모들의 아동들, 어린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할 수 있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해당 내용을 지방규제 혁신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 지역에는 풍성한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창원 3.15 해양놀이공원과 진주 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 등 17개 시군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 진주 이성자 미술관, 남강 유등전시관 등 관람시설에도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동안 다채로운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그려보는 것,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죠.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이동과학관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과학체험의 현장, 지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라보카는 학교에서 과학교육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찾아오기 힘든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재미있는 과학체험을 하게 해주는 이동과학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과학을 친근하게 느끼고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고 우리 이동과학관이 더욱 열심히 여기저기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모래 반사라고 해야 되나? 과학하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습니다. 자, 만져. 실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더 과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실험을 더 이해할 수 있어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학이 궁금할 때? 오케이, 좋았습니다. 100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는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동아대학교 예정지가 있습니다. 동아대학교가 학교 건립을 포기하고
땅을 넘겨받은 민간 사업자가 사실상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허허 벌판인 경남 관할의 보배지구입니다. 모두 78만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크기로 지난 1996년 동아대학교가 단과대학과 연구단지를 만들겠다며 헐값에 샀다가 20년 만에 팔고 나가면서 당시 땅 장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땅을 넘겨받은 새 민간 사업자가 곧바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면서 논란은 가중됐습니다. 각 17만, 50만 제곱미터였던 연구시설, 녹지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산업시설 용지 23만 제곱미터를 새로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개발 계획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2020년 이미 절반 줄어든 연구개발단지를 다시 4분의 1로 대폭 줄였지만 산업용지는 10만 제곱미터 추가한 뒤 대규모 물류센터 입점이 가능하게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인근 땅 주인들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조건이 들어설 수 있을 거로 보고 저희가 한지를 받고 땅을 샀는데 주거지역과 물류는 상극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주무관청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정부의 계획안을 접수하면서 주민 공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상에 이제 주민들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행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보완을 요청을 했던 상황이죠. 민간 사업자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며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타 지구들도 보면 지금 용지가 없어서 난립니다. 보배지구 개발 변경안 정부 심의가 오는 6월 예정된 가운데 지역 주민 대책위는 7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단 이후 첫 우승에 도전하는 프로농구 창원 LG세이커스가 챔프전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창원 LG세이커스는 오늘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정규리그 1위 서울 SK나이츠와 챔피언 결정전 원정 1차전에서 75대 66, 9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